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마틴 루터 킹 데이라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동안 전해드렸던 정보들 중 빼놓던 것들을 좀 한번 짧게 훑고 가보려고 합니다. 애플의 모빌리티 보고서를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죠. 요즘은 큰 변동이 없어가지고 좀 하락했던 이후로 큰 변동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대중교통은 팬데믹 이전보다 마이너스 51%대로 더 낮아졌고, 그리고 도보는 23% 올라가고 운전은 17% 올라가고 대중교통을 상당히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추이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확진자 수는 매일 한 20만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서 3,000명 정도에서 4,000명 정도 추세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식시장과는 이게 크게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빅스 지수도 이거에 따라서 튀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후행지표라서 안 가져올 거 하다가 이전에 많이 다뤘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에 약간 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어쨌든 영구적인 실업은 꽤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동차 얘기로 좀 더 가보자면, 이탈리아와 미국의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그리고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합쳐져서 이번에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 기준으로는 세계 4위,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배출 규제나 연비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20년을 봤을 때 합병만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거는 이전에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전 CEO, 현재는 돌아가셨는데 세르지오 마르치오네의 결단이 마침내 끝을 맺은 겁니다. 해당 합병은 50대 50 지분으로 치러지게 되고, 그리고 주로 두 기업은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내야 할 탄소 배출 관련 벌금만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있는 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푸조와 시트로엥,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지프, 알파로메오, 마세라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브랜드들을 함께 운영을 하게 되고 그 휘하에 두게 되고, 그래서 스텔란티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로서 이번에 시작을 완전하게 하게 되었는데, 이 합병된 스텔란티스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어쨌든 세계에서 한 9% 정도의 쉐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재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800만 정도의 차를 팔던 그룹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텍사스에서 테슬라 얘기로 돌아왔는데, 텍사스에서 이번에 오스틴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틴 지역에서 테슬라가 새롭게 쇼룸과 서비스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한번 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250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3만 평짜리 쇼룸을 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오스틴 비즈니스 저널에서 밝힌 건데, 1월 12일 텍사스의 라이선싱이나 이런 그 규제를 담당하는 이 부처에서 테슬라가 제출한 시설 목록을 받아서 그걸 보도를 한 겁니다. 아직은 텍사스 주법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고객에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방식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도메인이라든지 폰드 스프링스 로드에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번에 치러지는 엘모로드의 부지에 리노베이션 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텍사스에서 테슬라가 차분히 계속 판매망을 갖춰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원래 작년 12월쯤에도 테슬라가 오디오 협력사 DSP 컨셉츠가 보스와 협력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도 이런 식으로 노이즈 캔슬링 하듯이 반대 파장을 줘가지고 지울 수 있도록 혹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담긴 보스의 RNC 기술을 테슬라에 접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그 바닥에서 느껴지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넷플릭스도 보게 되고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이 노래도 듣는 등 다양히 차량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하는 공간으로 남는다는 점, 그런 거를 미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점차 자율주행차에서 사운드의 역량이 중요해질 거라고 바라보고 협력사를 통해서 테슬라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 소음을 줄이는 문제로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풍부하고 차별적으로 할 것이냐 라고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다 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기가벨을 인해서 원래는 보증금을 안 내서 좀 미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고, 보증금을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을 한 2주 전쯤에 알려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팔로우업 기사인데, 그룬하이드에 기가베를린을 건설하기 위해서 1억 유로의 보증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브랜덴부르크의 환경부가 확인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가 중단될 염려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뜻합니다. 근데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억 유로라는 건 뭐냐면, 기가베를린이 임시 허가를 짓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 허가를 받고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서 기가베를린을 뭐 철회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숴야 돼요. 그럴 경우에 기가베를린 부지를 원상태로 다 돌리고 복구하는 데 비용, 그 비용을 대략 1억 유로의 보증금으로 요구한 것이죠. 이전에 1월 5일 날 전해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쓱 꺼내보자면 당시에 독일 언론이 기가베를린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의 담당 당국에서 최종 허가를 한 4주 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5일쯤이니까 대략 2월 5일 그 안쯤으로 발급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브란덴부르크의 주 환경청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허가를 하고 승인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건설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 직접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언지를 줬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기가 상하이가 작년 12월부터 대략 뭐 모델 Y의 생산을 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딜리버리는, 실제 배송은 이번에 18일 날 이루어지죠.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첫 배송이 시작되는데 1월 1일부터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한 번에 테슬라의 쇼룸에서 모델 Y가 전시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의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들어왔는데 현재 3주째 전시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굉장히, 지금 이거는 어제 들어온 사진인데요, 굉장히 쇼핑을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상태입니다.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전에는 판매 시작하자마자 1분기에 만들어낼 수 있는 대략 한 2만 대에서 뭐 2만 5천 대 이 정도가량의 배송 물량을 모두 다 팔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분들은 2분기에라도 배송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런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제 모델 Y가 가격이 많이 낮춰지면서 시작이 됐던 건데, 모델 Y의 배송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중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함께 배달식이 열리면서 일괄 배송될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수요를, 굉장히 원래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를 이끌어냈던 거는 가격 인하 폭이 좀 컸죠. 모델 Y 롱레인지 기준으로 볼 때는 6만 8천 달러 정도에서 5만 1천 달러 정도로 가격 인하 폭은 대략 14만 8천 위안, 퍼센트로는 30.34%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Y의 퍼포먼스 모델은 7만 5천 달러에서 5만 6천 달러 선으로 줄여가지고 가격 인하 폭은 16만 5천 위안, 퍼센트로는 30.85%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건 단순히 어쨌든 뭐 20% 중반의 마진 이상에는 고객에게 조금 더 돌려줌으로써 전기차 시장의 페네트레이션을 좀 더 높인다, 전기차 혁명을 가속화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모델 Y 기준으로 볼 때 테슬라가 노리는 건 중국 내에서 BMW X3와 벤츠의 GLC 그리고 아우디 Q5의 프리미엄 내연기관 이런 SUV들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팜으로써 기존의 프리미엄 SUV 시장의 마켓을 잡아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전히 어쨌든 중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 혁명이 빨리 오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신에너지 차 판매 비중은 5에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SUV를 뺏어올 생각으로 이만큼 가격 인하를 했다면 30%의 대폭 가격 인하가 해석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연초에 중국의 산업은행이 발간했던 보고서에도 보면은 모델 Y가 중국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BMW X3 그리고 벤츠의 GLC, 아우디의 Q5급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포지션하여서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포지셔닝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테슬라가 이번에 유튜브에 4680 셀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카토로드에 있는 생산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에 대해서 50초에서 60초 분량의 이런 생산 과정인데, 배터리 데이를 안 놓치고 만약에 보셨었다면 익숙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고 요즘은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예전에 9월에인가 10월 때 잠깐 쉬어갔었죠. 그러다가 11월에 굉장히 빠른 상승을 또 보였었는데 지금 잠깐은 또 쉬는 모습을 장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버블 속에서도 강세장은 계속된다는 것이 미국의 백만장자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16%는 완전한 버블, 그리고 46%도 버블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29%는 버블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으나 결국에 이들이 뭐 우리들과 거의 비슷해요. 사실 주가의 부담감을 느끼는 방향은 사실 우리도 대충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간 조정을 느끼고 있고 생각보다 시장을 아직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약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기간 조정 거치고 있을 때 제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아집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이나 올해 완전 초쯤인 2021년 완전 1월 초반 초순 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시장의 경기도 상승하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 장세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기대를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맞춰서 경기가 따라온다면 그에 따라서 이런 부담감을 좀 더 해소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 너무 겁먹을 것도 없고 너무 낙관적일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침착성이 필요한 주식시장이죠. 오늘도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조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좀 많이 왔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